카메라를 들었죠. 카메라를 들어서 그냥 로 앵글로 찍고 있었죠. 근데 한 1분도 안 돼서 이 청년이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왜 그러지? 속으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들이 저희는 발견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다큐멘터리가 과연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 종류에 따라서 좀 다양한데요. 기록 다큐멘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획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기획과 기록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객관성을 많이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휴먼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주관적인 개념이 좀 있습니다. 휴먼 다큐멘터리를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촬영 감독으로서 제가 느낀 것은 다큐멘터리는 주관적인 구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휴먼 다큐멘터리는 현장에서 촬영 감독이 어떤 것을 발견해내느냐, 그리고 어떠한 관찰력으로 주관적인 개념으로 카메라를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장성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사람이 감정이 폭발할 때라든지 어떤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일들, 드라마를 찍거나 기획 다큐멘터리처럼 여기 앉아주십시오, 다시 울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휴먼 다큐멘터리에서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화면 밖에서 만약에 프로듀서나 촬영 감독이 그걸 다시 재현시켰다면은 아시겠지만 다큐멘터리 이중성을 갖게 되겠죠. 있는 그대로 찍어내야 되는데 그 있는 그대로의 찍는 과정 안에서 제 기억에 실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인간극장에 파랑새를 보았습니다, 파랑새를 보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청년이 사회생활을 하고 디자이너였는데요. 이 디자이너가 현재에서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귀농귀촌을 하게 됐어요. 그 귀농귀촌을 하게 됐는데 귀농귀촌하면서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가스통을 갖고 난로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그 친구를 만나고 그 부부를 만나고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게 됩니다. 촬영 감독으로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저희한테는 일종의 촉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촉이 처음부터 태어날부터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림을 보면서 또 화면을 보면서 또 앵글을 많이 접하면서 화면의 구도 안에서 카메라 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창의적으로 무언가 표현하는 사람들은 오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겪는 것들이 있는데요. 처음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친구가 좀 소극적인 사람이구나, 또는 전화가 많이 오는 사람이구나, 또 전화가 안 오는 사람이구나, 또는 꼼꼼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또 대범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개념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10일 동안. 제가 처음에 그 사람을, 그 청년을 만났을 때 상당히 꼼꼼하더라고요. 근데 5일 동안 핸드폰에 아무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죠.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은 친구가 많이 없구나, 또 귀농귀촌에 가서 전화가 많이 안 오고 있구나. 그런 과정 안에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인간극장에는 20일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도 자기도 하고 따로 방을 얻어서 이렇게 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하게 됩니다, 생활을. 같이 밥 먹는 자리였는데 물론 카메라는 한쪽에 놔두고 있었죠. 근데 핸드폰이 출연자한테 딱 오는 거예요. 따르르르 하고 오더라고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밥 먹다가 놔두고요. 왜? 그게 스팸 전화일 수도 있고 필요 없는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었던 이유는 저의 관찰력이죠. 카메라를 들었죠. 카메라를 들어서 그냥 로 앵글로 찍고 있었죠. 근데 한 1분도 안 돼서 이 청년이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왜 그러지? 속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저 울음의 의미가 뭐지? 끝까지 카메라를 레코드를 시키죠. 그리고 전화를 끊고 자리를 떠서 화장실을 다녀오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다녀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들이 저희는 발견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큐멘터리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발견하는 것들이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의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는 촬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사실은 일주일 전에, 저희가 들어가기 전 일주일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난로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같이 난로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로를 잘 배우시고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고 가셨는데, 그럼 오늘 전화 오신 분이 누굽니까? 했더니 그분의 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난로를 만드시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난로를 출연자하고 만들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화번호를 줬고, 그리고 그 전화번호에는 난로를 같이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10일 동안 촬영을 하면서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엔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 얘기를 왜 출연자는 저희한테 안 했죠? 출연자는 하는 말이 이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견, 현장에서. 그리고 이 발견은 어떻게 나타나죠? 내가 카메라를 드느냐, 카메라를 안 들고 같이 밥을 먹느냐의 이 차이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지, 매번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경우에 발견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구성안이나 기획안은요, 다큐멘터리 기획이라는 것은 사람 인자에 오를 지자, 그리고 그림 화자에 칼도자를 씁니다. 한자로요. 사람이 올바로 서서 그림을 칼같이 그리는 작업을 기획이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기획해서 구성을 했는데 현장에서 첫 번째 주인은 촬영 감독이 내가 카메라를 들고 찍느냐, 아니면 밥 먹으니까 카메라를 안 찍고 하느냐, 이랬을 때 아까 같은 그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말로 그럽니다. 건졌느냐.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전체 프로그램을 다시 처음부터 뒤로 밀어서, 자 그러면 이 난로를 만들었던 이 선생님 위주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보자 하고 구성을 새로 하게 됐습니까? 주제에 어긋날진 모르지만 다큐멘터리의 발견을 하려면 현장에 나가 있는 카메라 감독이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철학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카메라를 들어야 될 때와 들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하게 되는 거고, 현장성을 얼마나 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질과 프로그램의 구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 촬영 감독들은 현장 가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관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저의 직업이고, 그런 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사회 곳곳에 있는 분들을 코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사람을 만나면서 그 다음에 후학들을 양성하거나 이러면서 학생들한테 꼭 강조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하고 중첩되는 부분인데요. 본립도생이라고 합니다. 기본을 올바로 세우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교육은 영상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영수는 14년, 15년 입시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영상의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배우면서 아카데미를 가거나 학교에서 배우거나 이런 시간들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다양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접하고 영상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은 사실 기본을 올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게 본립도생이고요. 그 기본을 올바로 세워야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사람이 올바로 서서, 한자의 뜻이 사람이 올바로 서서 그 다음에 그림의 도화지를 그리듯이 올바른 그림을 그리려면 내가 올바른 사람이 돼야 되고요.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기본을 올바로 다져야 됩니다. 영상을 만들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작업도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개념이 촬영장에서 나타나게 되고 관찰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시작하는 개념에서 내가 기본을 배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씩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오늘 주제 말고 다음에는 좀 더 다른 주제로 기본을 올바로 다지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또 뵙겠습니다.